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1입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당분간 현 체제가 유지됩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1단계 수준으로 떨어져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가 됩니다. 오래된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재유행을 막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보시죠. 네, 미국 증권가의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에 공모가 35달러로 입성해 공모가 기준 약 72조 원, 63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쿠팡은 1억 3천만 주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개발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헤매고 다녔다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당시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작은 기업이 이제는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가 됐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000억입니다. 네, 봉진이 형 고마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이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에게 했던 말입니다. 김 의장이 1000억 원의 사재를 털었다는데요. 직원 1700여 명과 배달의 민족에서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한 라이더들 약 400명에게 주식을 지급하고요. 기존에 미달되는 라이더에게는 경력금 차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회성 보장이 아닌 본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배민 라이더뿐 아니라 모든 배달 노동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어제 롯데자이언츠와 SSG 랜더스의 연습 경기가 열렸습니다.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가 한국 시리즈를 방불케 했다는 소식인데요.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바로 17번의 사나이 추신수 선수가 합류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친 추신수 선수가 SSG 랜더스 경기에 등번호 17번을 달고 출전한 건데요. 자신에게 등번호를 양보한 이태양에게 준 명품 시계 선물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추신수가 있는 KBO, 올해 봄은 한일전 A매치 소식과 함께 스포츠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행복한 날들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19대 국회부터 미뤄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해당 내용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형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특이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해충돌이 뭔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법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이해충돌이란 어떤 우리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 사익과 공익이 상충되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 먼저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하면 된다면,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성적 처리 문제가 한번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그 자녀 2명에게 자신이 개설한 강의를 듣게 하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 교수가 자신의 자녀의 성적을 평가한다는 경우에 어떤 교수로서 학생들의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어떤 공익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버지로서 자녀의 성적을 잘 주고 싶은 사익간의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럴 때 이럴 경우 어떤 교수 성적 평가에 대한 다른 학생들이나 사회에서의 어떤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이런 게 쉽게 말씀드렸던 이해충돌 상황인데요. 따라서 우리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는데, 이 법은 어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지켜야 할 큰 8가지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자신이나 자기 그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
사전에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예. 또 다른 것 조항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어떤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 신고를 해야 되고 예. 또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 경우에는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 예컨대 우리 그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한 3년 전 동안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기관장에 제출을 해야 되고 소속 기관장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그 제가 말씀드린 차관급 이상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 가족을 해당 기관에 특별 채용하거나 또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든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8개 행위준을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자, 만약에 법안이 사전에 제정이 됐었다면 이번 LH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요? 예, 먼저 이 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참 이번 사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LH공사 직원들의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와 같이 어떤 우리 공직자가 그 직무상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실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로 봅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한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 LH 상황을 보면 저희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던 어떤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 예방하기 통제 장치로서 예. 아까 말씀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제도와 함께 직무 회피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기 자신 또는 그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경우 예. 사익 추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LH 이번 사건 같아 봐서는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예. 직무 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특히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어떤 사적 이익을 이용하는 그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조속히 제정이 된다 하면 우리 LH 사건뿐 아니라 일반적 공무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해충돌을 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인데 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처벌이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저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는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직무상 비밀 이용과 관련한 지금 현재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바람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법에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같은 강력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전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이 법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행위 같은 걸 일벌백계해서 예. 공직윤리가 더욱 확고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앞서 일부에서도 관련 이야기 나눠봤지만 19대 국회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좀 계속해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려면 국회 통과가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법안이 좀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런 LH 사태 같은 경우가 예. 사회적 문제로 크게 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언론이나 우리 사회자님도 지금 오늘 방송을 하시지만 여기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예. 또 지금 저희들도 국회 쪽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또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예. 특히 LH 직원 이런 부동산 투기 사건 같은 경우가 국민들이 인식하는 어디 공직사에 대한 불신 요소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속히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특히 이 법 적용 대상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200만 명의 공직자가 청렴한 행위를 계속 해야 되고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장치와 사후 예방
사후 처벌을 담아놓은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권익위도 지금 그래서 국회 측과 이해충돌 방지법이랑 공청회 지금 준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국회의원실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예.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께서도 많은 조금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국가 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 순위 변화가 있을까요? 그건 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간 저희 국가 청렴도 지수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180개국 중에 30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역대 최고 성적이거든요. 그게 그동안 이렇게 개선이 된 것도 그동안 청탁금지법 제정이랄지 부정환수법 제정이랄지 일종의 저희가 이번에 남아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걸 반부패 3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공직자들이 공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게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공직자들 공무 수행 공정성, 투명성 크게 높아질 거로 봅니다. 그럼 이러한 점이 정부의 대신뢰도에 크게 작용을 하고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청렴도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현재 OECD나 유엔 국제기구에서도 부패 예방을 위해서 각국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로 미국 같은 데는 1960년대에 벌써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 기회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면 국가 신인도 제고에는 크게 기여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형준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퀴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퀴즈 다시 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지난달 취업 포털인 인크루트가 이것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30 직장인 707명을 대상으로 본인은 이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데요. 4명 중 1명꼴로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땡땡땡족인데요. 경제적 자립, 조기 퇴직의 첫 글자를 딴 신조어로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 조기 은퇴를 목표로 20대부터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땡땡땡족,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파이어족, 2번 마사이족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117번님 안녕하세요. 정답 욜로족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빠르게 오답을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875번님 대한민족 황사 코로나 대한민족은 지금까지 잘 버텼습니다. 앞으로도 버티고 이겨낼 것입니다. 대한민족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저 마음 같아선 드리고 싶은데 족족거리니까 족발 먹고 싶다고도 하셨는데요. 이 오답입니다.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건강 상담으로 돌아옵니다. 흔히 피부 질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 알고 보면 여러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자,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를 근육을 키우기 위해 처방도 없이 불법으로 주사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잘 쓰면 명약, 잘못 쓰면 독약이 된다는 스테로이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소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하는데 얼만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스테로이드라는 게 피부 질환에 사용되는 연고로 알고 있는데 근육 늘리는 주사로 유통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근육의 주요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합성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운동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투여하는 그 약물 아닙니까?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도핑이라 그래서 불법적인 걸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부 질환 이외에 스테로이드가 치료제로 사용되는 질환이 또 있습니까?
사실 스테로이드는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치료제, 많은 부분에서 치료를 하는 데 쓰이는 약물이고요. 아, 그렇군요. 엄청나게 많은 저희 질환들, 특히나 염증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예.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도 쓰실 수 있고,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다양한 질환에서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그 질병 치료에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예. 특히나 피부가 조금 간지럽다 그래서 피부과 진료를 보시거나 했을 때 연고를 처방받으셨을 때 피부과에서 처방해준 연고 등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저희가 먹고 있는 음식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성분의 물질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그렇군요. 사실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성대결절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런 연예인의 사례가 있었는데 스테로이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양한 치료에 활용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러한 변화로부터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주요 장기들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항상 일정한 양으로 분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눴는데 병원에서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원래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남성분들한테 호르몬 보충제로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거를 주사제 처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기능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처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육을 늘리기 위한 방식으로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들은 불법적으로나 혹은 국외에서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스테로이드의 경우 피부에 바르는 것도 장기간 사용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니제리맘님께서 스테로이드 연고 얼마 동안 사용하면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보통 스테로이드를 연고로 할 때는 당연히 그 연고를 사용해야 되는 질환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정도를 도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바르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정도면 대부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로 짧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환이 굉장히 심하고 건선과 같이 만성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을 호소하거나 한다 그러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치료 기간을 늘려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근육을 키우기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 중독이 되기도 한다는데 그런 좀 중독 성분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의존증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의 효과를 저희가 보게 되면 스테로이드가 없어지게 되면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해서 계속적으로 스테로이드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자, 꼭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고 집에 뒀다가 또 다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연고 자체는 굉장히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방을 받았던 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했을 때는 남이 쓰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스테로이드가 연고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콜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성분들을 장기간 섭취하거나 발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스테로이드는 의료진과 꼭 상의한 후에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간혹 외국에서 들어온 헬스 보조제 등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기도 하던데 만성 질환 있는 분들은 이런 소량도 좀
조심해야 됩니까? 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로이드의 종류가 다릅니다. 스테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염증 조절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주로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종류가 일단 다르다라는 거를 청취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었던 다양한 부작용을 또 초래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 인체가 질환을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 부작용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부작용으로 정자가 감소하고 성욕이 감퇴한다, 고환이 축소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기사를. 남성에게 네. 안 좋습니까? 네, 남성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일시적으로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근육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예. 주로 헬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근육 강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운동 기능을 일시적으로 빠르게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스테로이드가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장기들이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스테로이드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 분비 스테로이드는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근육 강화 효과 이외에도 스테로이드가 하는 주요한 부분이 성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남성이 근육 강화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성기능이 갑자기 저하되는 부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고환도 축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고환이라든지 정자수의 감소라든지 본인이 분비하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사용을 하셨다가 중단을 하셔도 길게는 3년에서 5년까지도 이 안 좋은 효과가 지속되고 평생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 후에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퀴즈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0777번님, 와, 마사이족 진심 리스펙합니다. 제작진이 이런 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노래 못 틀지, 퀴즈 보기 어떤 건지. 8871번님, 마사이족입니다. 저녁 메뉴는 족발 하셨고, 2263번님께서는 오늘 딸아이 합격자 발표 날이라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는데 마사이족에서 뿜었네요. 예,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합격하시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6223번님, 파이어족, 젊은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돌아오길 하셨고요. 0518번님, 파이어족, 20대 초반 우리 아들이 이걸 목표로 주식을 한다네요. 원금 손실만 없어도 성공이라 보는데, 요즘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요즘은 20대들도 주식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잘 안 하는데 오히려 제가 좀 아무것도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재테크에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답자 발표해드려야죠. 0518번님, 2263번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보냅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한 주간 들어주신 애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세먼지 심하니까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